자, 스피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1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코스피에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었던 모습 보여지면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코스닥이 이제는 돌아오나? 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또 불러일으키는 어제 하루였는데 오늘은 또 이제 다시 한번 코스피가 다시 한번 조금 집중화되어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않고서 그래도 코스닥이 바닥에서 돌아왔다 정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유튜브 채널 통해서 우리 코스닥에 대해서 어제 영상을 또 올려놨습니다. 코스닥 지옥 탈출 오늘 꼭 봐야 될 5종목 해가지고 제가 영상도 올려놨는데 지금 우리가 코스닥 종목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코스닥이 소외가 됐었던 이유들과 코스닥의 종목들을 어떤 것들이 또 유망한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다뤄놨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좀 보시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우리 실전 매매방에서 한성 크린텍이라는 종목이 29%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무료로 전부 실전 매매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실전 매매방 입장 요청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피어는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무슨 소식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같이 내용 한번 보죠. 자, 스피어 이 소식 나오면 바로 폭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스페이스X가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주요 기술주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무조건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영상을 찍어드리고 얼마 안 있다가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7월 7일 날 편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편입이 된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는 게 어떤 효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해서 살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미국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 주식은 항상 평생 우상향 했으니까 내가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미국 지수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자,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여러분들.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다우든 우리나라랑 지수랑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폭등한 케이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간에 이런 위기들도 한 번씩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이 보인 적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 증시가 신뢰의 아이콘이긴 한데요. 이 나스닥이나 S&P 지수에 편입이 되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나스닥이라던가 S&P 지수를 편입하는 ETF 상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스닥에 투자할 거야, S&P 500에 투자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수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ETF를 통해서 진입을 합니다. 자, QQQ라는 종목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자, 얘도 일봉 보시면 어때요? 평생 우상향만 하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평생 우상향만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또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SPY라는 ETF인데 자, 어때요? 엄청 우상향만 하죠.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99%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지수에 투자하게 되면은 ETF에다 투자하게 되고, 자, ETF는 누가 운용을 합니까? 개인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자산 운용사에서 ETF를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ETF가 자산 운용사에서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또는 S&P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싶지 않고 나는 스페이스X에만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스페이스X는 싫고 애플에만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머리 아파 내가 이것저것 투자해보니까 너무 정신없어서 나는 ETF에만 투자해야겠어 라고 하면은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스페이스X에도
반강제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은 러셀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러셀 지수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 종목의 지수인데요.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러셀 지수 편입하고 나스닥 지수 편입한다라는 내용 발표하고 나서부터 바닥이 확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한 그런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스피어도 양일간 상당히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피어 주주분들께서 매입가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것이다. 여기서 조정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 제시해 봐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V자 반등, 이런 반등을 만들어내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조정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역회된 숄더 모양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과열에 대한 신호가 계속 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반도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너희들 가격 담합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노이즈가 어제 야간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이 금리를 7월 달에 인상할 것이다, 또는 7월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것이 연준 의장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폭락한다가 아니라 건전한 조정 정도는 한 차례 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코스피만 오르고 코스피만 내리고 코스닥만 폭등하는 어제와 같은 일들이 매일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차를 좀 둬야 되겠고, 다만 코스피가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닥은 하방에 대해서 하락 경직성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스피어 주주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타점 잡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전 매매방 200분 넘게 같이 하고 계신데, 스피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난 단타 매매도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단타 종목들도 매일매일 꾸준히 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 전후로 제가 매일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실전 매매방 들어가 보고 싶으시면 아래, 그 다음에 무료 종목 진단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링크 누르셔가지고 나 스피어 몇 주 가지고 있고 내가 매입가가 얼마다 라는 내용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답변 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